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특보입니다. 중부지방에 장맛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까지 예보된 비의 양이 최고 500mm에 이릅니다.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산사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인명피해 소식도 속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평택의 공장에서 매몰자가 생겼습니다. 3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박효인 기자, 지금 구조작업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구조작업은 낮 12시 반쯤 모두 끝났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지금도 비가 계속 내리고 있어 추가 붕괴 우려가 여전합니다. 이 때문에 현장 접근도 계속해서 통제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경기도 평택의 한 반도체 설비 부품업체입니다. 오전 10시 40분쯤 이 업체의 건물 뒤쪽 야산에서 집중호우로 흙더미가 쏟아지면서 옹벽이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공장 안에서 용접 작업 등 일을 하던 37살 차모 씨 등 4명이 흙더미에 깔렸습니다. 119 구조대가 출동해 구조 작업을 벌여 1시간 반 만에 모두 구조했지만 사 씨 등 3명이 숨졌습니다. 또 중국 국적의 50살 정모 씨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장맛비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오늘 오전에만 13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면서 산사태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오늘 새벽 1시쯤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의 한 낚시터에서 관리인이 보트를 타고 나갔다가 실종돼 소방당국과 경찰이 수색하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 용인에서는 오늘 새벽 0시 15분쯤 캠핑장 이용객 123명이 하천 범람으로 고립됐다가 약 2시간 만에 모두 구조됐습니다. 이 밖에도 경기도 이천시 율면 사장 저수지는 물을 가둬놓은 4m 높이의 제방이 무너졌고 안성 주천 저수지의 제방은 일부 유실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천시 신둔역에서 여주역 구간 선로가 유실돼 경강선 철도 운행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평택에서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네, 경기도 평택의 공장 매몰 사고 현장이었습니다. 집중적으로 내린 많은 양의 비로 토사가 흘러내리면서 펜션을 덮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곳은 경기도 가평 상황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구조에 나섰는데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방준원 기자,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경기도 가평의 한 펜션 앞에 나와 있습니다. 뒤에 보이는 곳이 사고 현장인데요. 토사가 완전히 덮쳐 펜션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너졌고 현재 굴착기 등이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펜션 앞에 네, 현장 상황 때문에 지금 연결이 원활치가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방 기자, 다시 연결이 될까요? 네, 가평 상황은 준비되는 대로 다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네, 서울 지역 상황도 좋지가 않습니다. 집중호우와 팔당댐 방류로 한강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양방향이 폐쇄 그리고 운행 재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강 잠수교 수위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요. 현장 가보겠습니다. 자, 이유민 기자, 올림픽대로 상황이 통제 그리고 운행 재개 계속되던데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올림픽대로로 들어서는 노들로 인근입니다. 보시다시피 제 뒤로 경찰차가 통행을 막고 있는데요. 팔당댐 방류로 한강 수위가 올라가면서 올림픽대로 양방향 통행이 막혔다 풀렸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앞서 오전 7시부터 여의 상류와 하류 나들목, 개화 육관문 부근은 계속 통제가 되고 있었고요. 올림픽대로 동작대교에서 염창 나들목까지는 낮 1시부터 2시 반까지 양방향 통제됐었다 풀렸는데 다시 통행이 제한된 겁니다. 경찰은 교통 혼잡을 고려해 일시적으로 해제했다가 한강 수위가 위험하다고 판단해 다시 통제했다고 밝혔는데요. 상황에 따라 통행 제한이 반복되는 상황이어서 올림픽대로 이용하실 때 미리 확인하셔야겠습니다. 팔당댐 방류량이 늘어나면서 잠수교 수위도 현재 8m를 넘어섰습니다. 때문에 어제 오후부터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며칠 전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관악구 도림천 등 서울 시내 하천들도 출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동부간선도로는 오늘 새벽 통제됐던 녹촌교에서 수락 지하차도 구간은 오전 9시부터 통행이 재개됐지만 나머지 구간은 양방향 모두 통제 중입니다. 다만 오늘 새벽 통제됐던 광화문 종로소방서에서 정부 서울청사로 가는 지하차도와 서대문구 증산교 하부도로는 통행 제한이 풀렸습니다. 지금까지 노들로에서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네, 지금 사고 현장 2곳 그리고 올림픽대로 교통 통제 상황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비가 매우 많이 내리고 흙이 물을 잔뜩 머금으면서 산사태가 발생하는 곳이 많습니다. 급한 일이 아니시라면 가급적 실내에 머무시면서 KBS가 제공해드리는 재난정보 들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중부지방에는 내일까지 최대 300mm의 폭우가 더 내릴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내일까지 더 내리는 양이 300mm라는 얘기입니다. 재난방송 스튜디오 연결해서 기상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신방실 기자, 장마에 태풍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자세한 상황 전해주시죠. 네, 먼저 현재 상황을 천리안 위성 영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뒤덮고 있는 거대한 비구름대, 바로 장마전선의 모습입니다. 동서방향으로 중부지방에 걸쳐 있는데요. 남쪽에는 4호 태풍 하구핏이 중간 강도로 발달해서 북상 중이고 우리나라에 가까워질수록 많은 수증기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장마전선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레이더 영상에 붉게 보이는 강한 비구름대가 현재는 충청 북부 지역을 지나고 있습니다. 폭이 좁고 강한 비구름이 중부지방을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지금은 충북 지역에 강한 비구름이 집중이 되고 있고요. 진천과 음성 지역에 시간당 30mm가 넘는 비가 관측됐습니다. 어제부터 누적 강수량을 보면 경기도와 충청 지역, 충북 지역을 중심으로 최고 300mm 안팎을 기록하고 있고요. 서울 도봉구에서도 200mm에 가까운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경기도와 강원 영서, 충청과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현재 거의 대부분 산사태 경보와 주의보 내려져 있습니다. 앞서 보셨겠지만 피해가 큽니다. 집안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라 위험 지역에 계신 분들 지금이라도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지금은 피해 없도록 대비하는 게 아니라 대피하셔야 될 시간입니다. 앞으로 비는 어느 지역에 얼마나 더 내릴까요? 네, 슈퍼컴 강수 예측을 보면 낮 동안에도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이어지고 밤부터는 다시 붉게 보이는 비구름이 주로 중북부 지방을 통과하겠습니다. 일단 내일까지 중부 지방엔 최고 300mm 이상, 그리고 경북 지역에도 최고 100mm가량의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네, 하필 이 상황에 북상하는 태풍의 영향까지 받는다고요? 언제가 고비가 되겠습니까? 네, 4호 태풍 하구핏은 내일 중국 동해안에 상륙한 뒤에 열대 저압부로 약해지겠습니다. 그러나 태풍이 남긴 엄청난 양의 수증기가 장마전선상의 비구름을 다시 강화시키겠는데요. 몽골 북쪽에서 건조한 공기까지 밀려오면서 오늘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 또다시 중부지방에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이후에도 장마전선은 다음 주 중반까지 중부지방에 영향을 주겠는데요. 역대 최장기 장마가 이어지는 만큼 피해가 없도록 끝까지 대비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네, 수요일까지 예보된 비의 양이 무려 500mm입니다.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전 연결하려다가 잠시 문제가 있었던 가평 다시 가볼까요? 펜션 매몰 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곳입니다. 자, 방준원 기자, 사고 현장인데 헬멧은 좀 쓰고 방송을 했으면 좋겠고요. 현장 상황 지금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경기도 가평의 한 펜션 앞에 나와 있습니다. 뒤에 보이는 곳이 사고 현장인데요. 토사가 완전히 덮쳐 펜션은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너졌고 현재 굴착기 등이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펜션 앞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도 토사에 파묻혀 있는 모습입니다. 사고 당시 얼마나 많은 양의 토사가 흘러내렸는지를 짐작케 합니다. 펜션 매몰 사고 신고는 오늘 오전 10시 35분쯤 접수됐습니다. 어린이를 포함해 3명이 펜션에서 대피하지 못하고 사고를 당했다고 알려졌는데 현장 취재 결과 구조당국은 3명이 아니라 4명이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직 4명 모두 정확한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네, 10시 반에 사고 신고 접수됐으면 벌써 시간이 꽤 많이 지났는데요. 구조 소식 아직입니까? 네, 필사의 구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막 한 명이 발견이 됐습니다만 정확한 생사 여부는 정확히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취재진이 올라오는 길 곳곳에 무너져 내린 토사로 도로가 유실된 모습도 보였는데요. 도로가 유실되고 계속 비가 내려 구조 당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도 가평에는 전날 밤부터 오늘 오전 8시까지 111mm의 집중호우가 내렸고 오늘 밤 9시부터도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가평 펜션 매몰 사고 현장에서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네, 생존자 발견 소식으로 방준원 기자 다시 연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중호우와 팔당댐 방류로 한강 수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양방향이 폐쇄 그리고 운행 재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강 잠수교 수위도 계속 상승하고 있을 텐데요. 현장 취재 기자. 네. 그래서 이제 지역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충남 상황 알아보죠. 대전, 세종, 충남에도 호우특보가 발효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백상현 기자 연결해 보죠. 백상현 기자. 네, 현장 상황 전해 주시죠. 네, 저는 지금 충남 홍성군 홍성천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이 천변 산책로 입구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출입 통제선이 설치됐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산책로가 아예 잠겼었는데 지금은 물이 좀 빠졌습니다. 하지만 물이 들어차면서 유속은 굉장히 빠른 상황입니다.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비구름대가 중부지방을 지나면서 홍성에도 많은 비가 내리고 천변도로도 침수된 건데요. 현재 대전과 계룡, 논산과 금산을 제외한 세종과 충남 전역에 호우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는 아산 송악이 251.5mm로 가장 많고 천안 성거 180.5, 천안 150.9mm 등입니다. 특히 아산 송악에는 오후 한때 시간당 91.5mm의 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낮까지 충남 북부 서해안을 중심으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에서 80mm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침수 피해 입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했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까지 대전과 세종, 충남에는 100에서 200mm, 많은 곳은 최고 300mm 이상 내릴 것으로 예보됐는데요. 오늘 저녁에 그쳤다가 내일 아침부터는 다시 내리겠습니다. 지난주 비가 내렸던 대전은 비가 잠시 그친 사이 주말 내내 복구 작업이 펼쳐졌는데 이번 주에도 비가 이어지면서 완전히 복구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진 만큼 산사태와 축대 붕괴 등 추가 피해 없도록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충남 홍성군 홍성천에서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네, 조금 전인 오후 4시를 기해서 서울 동부간선도로 교통통제는 해제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의 교통통제는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언제 다시 통제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급적 접근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역 상황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충북 지역은 현재 8개 시군에 호우 경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3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복구 작업 또 실종자 수색 작업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자, 현장 연결합니다. 박진영 기자. 지금도 우비를 입고 있군요. 지금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충북 단양군 어상천면 도로 유실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소강 상태를 보이던 빗줄기는 점점 굵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고 있는 저 도로가 519호 지방도로입니다. 하천 급류가 급격히 불어난 탓에 땅이 조금 파였는데 이 때문에 도로 일부가 유실된 상황입니다. 현재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된 상황에서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비가 계속해서 내리면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충북 지역은 지난 1일부터 많은 양의 비가 내려 현재 충주시 엄정면의 누적 강수량은 370mm를 넘겼고 제천과 단양 지역에서도 300mm를 넘기거나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각 현재 8개 시군에 호우 경보가 2곳에 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어제부터 피해도 속출해 충주 엄정과 안성, 제천 금성에서 3명이 산사태로 매몰돼 숨졌고 음성에서 6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려 숨을 거뒀습니다. 또 구조 활동에 나갔다 하천에 빠진 30살 소방 공무원 등 8명이 실종돼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오늘 오전 기준으로 사망자 4명, 실종자 8명, 부상자 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침수도 잇따르면서 충주와 제천, 음성과 단양 등 충북 4개 시군에서는 이재민 299명이 발생해 주민센터 등 임시생활시설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폭우로 인한 시설물 피해는 모두 144건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내일까지 최대 3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이라는 예보여서 긴장감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양 어상천면에서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네, 지역별 호우 상황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강원도입니다. 강원도 대부분 지역에는 호우특보가 발효되어 있습니다. 특히 강원 북부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현장 연결합니다. 자, 김영준 기자, 지금 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춘천에는 하루 종일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조금 전까지 거센 빗줄기가 이어지면서 도심 하천 수위도 크게 올랐습니다. 번개와 천둥도 반복되고 있는데요. 현재 강원도 대부분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강원 산지와 춘천 철원, 원주 태백, 영월 등에는 호우 경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강원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위험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번 비는 지난달 31일부터 시작됐는데요. 누적 강수량은 철원 동송이 340mm를 넘었고 춘천도 250mm를 넘겼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내일까지 강원 영서에 많은 곳은 30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곳에 따라 시간당 최고 10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여 비 피해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네, 강원도에서도 피해가 속출하고 있죠. 피해 집계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주부터 이어진 비에 지반이 약해지면서 산사태와 토사 유출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주와 영월, 양구, 춘천 등 강원 영서 지역 곳곳에서 도로에 흙더미가 흘러내리고 농경지가 침수되는 피해가 속속 생기고 있습니다. 또 오늘 오전 철원군 갈마릅 한 아파트에서는 강한 비에 아파트 외벽이 떨어지면서 주차된 차량이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화천군 산양리와 철원군 와수리 등에는 하천 범람 우려로 주민 20여 명이 한때 긴급 대피하는 등 비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 12시 50분 홍천군 홍천강 홍천교에는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많은 비가 내리면서 한강 수계댐도 수위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의암댐과 춘천댐이 올해 처음 수문을 열어 초당 2,000톤에서 4,000톤 사이의 물을 하류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춘천에서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네, 지금까지 현장 취재 기자들을 통해서 매몰 사고 현장 그리고 전국의 비 피해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기상센터 연결해서 종합적인 비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오수진 캐스터,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곳이 아직 많죠? 네, 그렇습니다. 중부와 경북 북부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참고로 호우주의보는 3시간 동안 60mm 이상, 그리고 호우경보는 3시간 동안 비의 양이 90mm 이상 내릴 것으로 예보가 될 때 발효가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중부 대부분 지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비 상황 레이더 영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여전히 비구름이 중부지방에 머물러 있습니다. 경기 북부, 강원 북부,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잠시 소강 상태에 들었지만 지금 강하게 발달한 비구름이 충청 지역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현재 충청 지역에서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굵은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중부지방에서는 빗줄기가 굵어졌다 약해지기를 반복하겠습니다. 특히 내일 아침까지 국지성 호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간당 50에서 강하게는 100mm에 달하는 굵은 장대비가 그야말로 퍼부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많은 양의 비가 내렸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많은 양의 비가 예보되어 있어서 참 걱정입니다. 영동 지역을 제외한 중부지방에서는 300mm 이상, 경북 북부에도 100mm 이상의 폭우가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지금 중부지방에 영향을 주고 있는 정체전선 외에도 태풍이 끌어올린 수증기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에서는 이번 주 내내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네, 큰 비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진다는 예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댐들의 관리 상황도 궁금해지는데요. 이번에는 한강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치는 팔당댐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현장에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정유진 기자, 뒤로 아주 황토물이 거세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방류량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는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종일 반복하고 있고요. 팔당댐에서는 쉴 새 없이 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숨은 15개 중에서 10개를 개방해 1초에 11,500톤가량의 물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오후 한때는 초당 13,000톤이 넘는 물을 방류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다소 줄어든 겁니다. 쏟아지는 물을 구경하려고 댐 주변에 시민들이 모여들어 경찰이 안전을 위해 이동을 통제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현장에서 물 구경하는 거 좀 자제하셨으면 싶네요. 오늘 새벽에는 방류량이 꽤 많이 줄었었는데 비가 계속 내린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겠네요. 네, 오늘 새벽에는 방류량이 초당 5,600톤가량으로 줄기도 했었는데요. 밤새 북한강 수계 쪽에 내린 큰 비가 팔당댐으로 내려오면서 오전 7시경부터는 다시 방류량이 늘었습니다. 팔당댐 제한 수위 25.5m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초당 10,000톤이 넘는 물이 한동안 계속 방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비가 계속되고 있고 정오부터는 남한강 상류의 충주댐도 방류를 시작했기 때문에 저녁 무렵에는 더 많은 양의 물을 방류해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앞서 서울의 올림픽대로 등 교통 통제되는 소식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이 팔당댐은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지점에 있어서 방류량이 더 중요하죠?
네, 팔당댐은 한강에 위치한 댐 중에 가장 마지막 댐이고요. 여기서 흘러나간 물이 방류하는 물의 양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짧게는 3시간에서 길게는 6시간 안에 서울 잠수교 인근에 도착합니다. 초당 10,000톤가량의 방류는 최근 5년간 2건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만큼 이번 방류량 대규모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 방류량 변동에 따라 한강 하류 수위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팔당댐에서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네, 한강 수계 댐 관리 상황들 짚어보고 있습니다. 상류로 조금 더 올라가 보죠. 충북 북부 지역에 호우가 내리면서 충주댐 수위도 많이 올랐습니다. 2년 만에 댐 수문을 열고 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현장 가봅니다. 자, 최승현 기자,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충주댐 수문이 오늘 정오에 열렸습니다. 충주댐 관리단은 현재 수문 6개를 모두 열고 초당 2,000톤의 물을 방류하고 있는데요. 기상 상황에 따라 방류량을 초당 최대 3,000톤까지 유동적으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콘크리트 댐인 충주댐 수문이 열린 건 2018년 9월 이후 2년여 만입니다. 방류 직전 충주댐 수위는 140m로 홍수기 제한 수위인 138m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만수위인 145m를 불과 5m 남겨두고 방류를 시작한 건데요. 수자원공사는 물을 방류해 수위를 136m까지 낮출 계획입니다. 어제 집중호우로 인한 댐 하류 지역의 실종자는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 측은 상류 지역의 수위가 급상승하고 있어 방류를 더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류된 물은 오늘 오후 6시를 전후해 하류인 경기도 여주시 일대에 다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수자원공사는 농경지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하류 지역의 주민들은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충주댐에서 KBS 뉴스 최승현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주요 댐들도 수문을 열고 물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류 쪽에 계신 분들은 내가 서 있는 곳에 비가 내리지 않더라도 갑자기 수위가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천 주변으로는 접근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곳 댐 상황 살펴봤고요. 한강 수계 댐 상황들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주요 댐이 방류를 시작했거나 방류가 예정돼 있습니다. 한강 홍수통제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김민철 기자, 한강 유역 상황 먼저 정리해 주시죠. 네, 이곳 한강 홍수통제소에선 한강을 비롯해서 전국 주요 강들의 수위와 댐 방류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강 수계 수위가 계속 변하면서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밤새 많은 비가 내리면서 우선 북한강 수계댐들이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청평댐은 올 들어 처음 수문을 열었고 의암댐과 춘천댐도 어제 저녁부터 계속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남한강 수계댐인 강원도 삼척 광동댐도 수위가 계획 홍수위인 675m에 근접하자 오후 4시부터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다만 계획 홍수위가 190m인 소양강댐의 현재 수위는 185m로 아직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홍수 관련 특보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경기 여주 흥천대교, 원부교 지점 등 4곳엔 홍수 경보가, 충북 괴산 목도교, 강원도 홍천 홍천교 지점엔 홍수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또 경기도 평택 군문교 지점엔 오후 3시 10분을 기해서 홍수주의보가 추가 발효됐습니다. 네, 홍수 관련 경보가 발효된 지역에 계신 분들은 지자체에서 발령하는 대피 관련 정보가 있는지 꼭 살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곳은 어디일까요? 네, 이곳 한강 홍수통제소에선 이 한강 유역 강수량과 댐 수위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많은 비가 내리면서 본류뿐만 아니라 지류의 수위 상승도 중점적으로 관찰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는 강한 비구름대가 몰려든 충북 북부와 강원 영서 지역에 홍수특보가 추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요. 또 여기서 내린 빗물은 대부분 충주댐으로 모인다고 하는데요. 이 남한강 수계댐을 거치고 나서 최종 종착지는 결국 팔당댐이기 때문에 팔당댐 수위 상승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한강 홍수통제소에서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네, 수도권과 강원, 충청 지역에 강한 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통 상황도 온전할 리가 없습니다. 전국 철도 곳곳에서 열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물론이고 국도 곳곳도 통행이 제한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소영 기자, 철도 관련 소식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앞서 전해드린 상황에서 큰 변동은 없습니다. 먼저 복구를 마친 중앙선 전 구간은 오늘 아침 6시부터 운행이 재개된 상태입니다. 충북선도 일부 구간 열차 운행이 재개돼 대전과 충주 간 무궁화호 10개 열차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충주에서 제천 간 열차 운행은 여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태백선은 전노선이 멈춰선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영동선도 영주 동해 간 열차 운행 중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해 동대 구간 무궁화호 4개 열차는 모두 운행하지 않고 동해와 강릉 간 셔틀 무궁화호는 정상 운행 중입니다. 코레일은 피해 규모가 커 복구 작업도 길어지고 있다면서 기상 상황에 따라 복구 작업 소요 시간이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열차 이용 전 코레일톡 어플리케이션이나 고객센터 등을 통해 열차 운행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토사 유실이나 붕괴 위험으로 운행이 중단됐던 고속도로 구간들도 여전히 통행 제한 상태입니다. 경부선 부산 방향 신갈분기점, 영동선 인천 방향 진출로가 통제되고 있고요. 경기 용인시 처인구 해곡동 국지로 57호선 곱등고개 구간도 오늘 아침부터 차량 운행을 막고 있습니다. 이 밖에 경기 화성시 상신 2 지하차도와 반정 지하차도, 효원 지하차도도 통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네, 현장 상황들 짚어드렸습니다. 앞서 들으신 대로 충남 아산과 천안 등지에는 오늘 오후에 시간당 90mm가 넘는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CCTV를 통해서 이 시각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자, 재난방송센터로 가보죠. 이혜진 기자 전해주시죠. 네, 비구름이 중부지방에 머물면서 오후 2시 무렵에 충남 아산에 시간당 90mm, 충남 천안엔 시간당 5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아산시 송악면에는 12시간 동안 230mm가 넘는 비가 왔는데요. 도로 곳곳이 침수되고 정체가 심각합니다. 먼저 아산의 외암 사거리 부근입니다. 도로가 오후에 한때 완전히 침수가 됐었는데요. 아산에서 공주 방향으로 이어지는 국도입니다. 길 위에 흙이 많이 쌓여 있고요. 차들이 물보라를 일으키면서 간신히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충남 아산 갈매리의 국도 상황을 보겠습니다. 아산과 세종을 잇는 도로인데요. 정체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도로 옆으로 곡교천이 흐르고 있는데 수위가 매우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지대 주택 등 일부가 침수된 모습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천안 쪽을 보겠습니다. 경부선의 망향휴게소 부근입니다. 아까까지 정체가 매우 심각했는데 지금은 소통이 원활합니다. 다만 비가 내리고 있어 지금 오후 4시가 넘은 시간인데 저녁처럼 매우 어두운 상황입니다. 인근 국도는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천안 고제 사거리 부근인데요. 오후 한때 사거리 이 부분이 물로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차량들이 고장나서 멈춰 있다 보니 도로 상황이 주차장과 다름이 없습니다. 계속된 폭우로 도로 침수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에서 차량을 이동하실 때 꼭 도로 상황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혜진입니다. 네, 인구가 많은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이어서 여러 제보 영상도 저희에게 속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제보 영상을 박영민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제보 영상이 특정 지역에서 많이 들어오면 그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다는 뜻일 텐데 지금은 어디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네, 새벽부터 이른 아침까지는 강원도와 경기 북부 지역에서 제보가 주로 들어왔었는데요. 네. 오후가 되면서 앞서 보셨듯이 충청 지역, 특히 천안 쪽에서 제보 영상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온 제보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영상은 저희 KBS 취재진이 이동을 하다가 발견을 해서 찍은 영상입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쯤 서울 반포대교 남단 지역인데요. 빨간색 컨테이너 박스 위에서 남성 2명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컨테이너 박스는 원래 자전거를 고치는 공방으로 사용이 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물살에 흘러내려가는 걸 크레인으로 고정시켜서 막으려다가 생각보다 물이 빠르게 차오르면서 미처 대피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다행히 50여 분 만에 소방대원에 의해 무사히 구조가 됐습니다. 지금 한강 수위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만큼 되도록이면
한강변 주변으로는 접근하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네, 천만다행인 장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 영상입니다. 다음은 충남 천안시 쌍용동 방아다리 사거리입니다. 시청자 윤창기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오후 1시쯤부터 거세게 비가 내리더니 물이 빠르게 불어났다고 합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면 이제 차선이 안 보일 정도로 흙탕물이 가득 찼고 차량들이 서서히 움직이고 있는데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은 물이 대부분 빠졌고 다만 인근 지하차도는 여전히 통제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변을 혹시 지나시게 된다면 교통 상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지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저렇게 잠겨 있을 때는 전신주나 신호등 주변에서 감전 사고가 있을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네, 접근하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입니다. 다음 영상도 천안인데요. 이곳은 청담동 육교 쪽입니다. 오늘 오후 1시 50분쯤에 시청자 이재왕님께서 촬영한 영상인데요. 보시면은 도로 전 차선이 모두 흙탕물로 가득 찼습니다. 그 흙탕물 사이에는 차량과 버스가 멈춰 서 있는 게 보이는데요. 현재도 경찰이 교통을 통제 중이라고 합니다. 이 영상에서 보듯이 도로가 침수됐을 때는 일단은 가지 않는 게 최선이고요. 어쩔 수 없이 진입해야 할 때는 엔진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천천히 움직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다음 영상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입니다. 시청자 유태균님께서 보내주신 영상인데요. 오늘 오후 1시 상황인데 작은 하천이 범람을 하면서 도로와 다리가 잠겨버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길을 통해서만 밖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일단 물이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화면에 보이듯이 물살이 굉장히 거센 상황인데요. 원래는 시냇물처럼 흐르던 하천이었는데 오전부터 내린 비로 급격히 불어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면 폭이 좁은 계곡이나 하천은 빠르게 물이 불어나니까 이런 곳 주변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유속이 빠른 곳을 건너시려다가는 중심을 잃고 넘어질 수 있어요. 발목만 차도 굉장히 균형을 잃기 쉽거든요. 네, 다음입니다. 다음 영상은 충북 제천시 금성면입니다. 시청자 장봉환님께서 보내주신 영상인데 오늘 오전 11시쯤 찍은 영상입니다. 계곡 하류 지점인데 산사태로 계곡물이 범람을 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주변 도로가 급류에 유실돼서 도로가 모두 끊어졌습니다. 제가 방송 직전에 통화를 해보니까 아직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하고요. 현재 제보자분께서 살고 계시는 마을에는 5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데 계곡 인근 주택이 침수 피해를 입었고 지하수에도 흙탕물이 섞이면서 마시지 못하게 됐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생수라도 사오려고 했는데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도로 상황이 이래서 밖으로 나갈 수가 없고 그래서 일단 복구를 기다리고 있는데 반나절 가까이 지금 복구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제보 영상이 사실 많이 들어오지 않기를 바라야 되는 게 또 저희 상황인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제보 요령 설명해 주실까요? 네, 제보 영상 접수 방법을 그래픽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손쉬운 방법은 카카오톡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KBS 뉴스 또는 KBS 제보를 검색하신 다음에 친구 추가를 하시고요.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내듯이 영상을 첨부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KBS 뉴스 앱으로도 전송이 가능한데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신 뒤에 우상단에 보면 제보 버튼이 있습니다. 이 제보 버튼을 누르면 제보가 가능을 하고요. 보내실 때는 촬영하신 시간과 장소 그리고 간단한 상황 설명을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게 무리해서 촬영하지는 마시고 주변 상황이나 안전을 반드시 고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보를 계속해서 소개해 드리면서 피해 줄일 수 있도록 상황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혹시 출연을 하실 때는 극적인 구조 상황이 담긴 영상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정부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비상 대응 단계를 가장 높은 3단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부 지역 집중호우 때문에 사망자가 이미 발생을 했고 전국 이재민도 8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마련된 정부 세종청사로 가보겠습니다. 자, 송구만 기자, 세종청사 중대본에 들어온 전국 피해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많은 비가 내린 수도권 지역과 충북 지역에서 인명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오전 10시 반 집계를 기준으로 보면 전국에서 사망자는 6명, 그리고 실종자는 1명 늘어서 모두 9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중대본 집계에는 포함되지 않은 인명피해가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의 공장에서는 토사가 덮쳐서 3명이 숨졌고 1명이 크게 다쳤다는 소식도 들어왔는데 이는 이후 중대본 집계에 잠시 뒤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충북 지역에서는 산사태와 급류 등으로 현재까지 4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제 서울 도림천에서 불어난 물에 휩쓸려서 또 어제는 경기도 안성에서 산사태 때문에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충북 지역에서는 8명이 실종됐고 또 경기도 포천에서는 낚시터 관리인 1명이 실종이 됐습니다. 전국에서 이재민 800명이 넘게 발생을 했고요. 또 1,500여 명은 임시로 대피를 했습니다. 네, 더 이상 인명피해는 생기지 말아야 할 텐데요. 안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행동 요령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지금 사망자나 실종자 대부분이 산사태 때문에 토사에 매몰됐거나 또는 급류에 휩쓸려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잠시 비가 멈춘다 하더라도 집안이 현재 무척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또 특히 지금은 경기와 강원도 그리고 충북과 경북 등 곳곳에 산사태 경보가 내려진 상황인데요. 등산객이나 야영객은 물론 산사태 위험 지역이나 상습 침수 지역의 주민들은 안전한 곳으로 서둘러 대피하셔야 됩니다. 또 개울가나 해안가에서 급류에 휩쓸릴 수도 있는데요. 공사 장비들이 쏟아져 내릴 수 있는 공사장도 위험하니 접근하시지 마셔야 되고요. 또 이미 물이 많이 불어난 상태여서 이제는 논둑이나 물골을 점검하러 나가지 마셔야 합니다. 또 침수된 주택에서는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밸브도 반드시 잠가야 합니다. 갑자기 물이나 토사가 들이차일 수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또 TV나 인터넷 등으로 재난방송,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 나이가 많거나 어린이, 장애인 등이 홀로 있을 때는 대피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네, 이번에는 이곳 스튜디오에서 서울 시내 도로 상황, 또 댐 상황, 철도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그래픽이 준비돼 있죠? 네, 한강 수위 상승으로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으로 가양대교와 염창동 일대에서 한강대교 부근까지 교통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반대쪽 올림픽대로 김포 방향은 동작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진출입이 중단됐습니다. 아침부터 통제되어 온 중랑천변 동부간선 도로는 현재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댐 상황입니다. 한강 수계에서 서울에 직접 영향을 주는 팔당댐은 10,000톤 이상의 물을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상류에 있는 청평댐, 그리고 의암, 춘천댐 등도 각각 수문을 열고 물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남한강 최대 규모인 충주댐은 12시부터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철도 피해 현황 보시겠습니다. 충북선 충주에서 제천 간 열차 운행은 여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태백선은 전 노선이 멈춰선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요. 영동선도 영주부터 동해 간 열차 운행이 계속 중단된 상태입니다. 네, 큰 비가 계속 이어지면서 이런저런 피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급적 실내에 머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1시간 강우량이 30mm를 넘으면 집중호우라고 정의합니다. 집중호우는 짧은 시간에 좁은 지역에 엄청난 양의 비를 뿌리기 때문에 큰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재난방송 스튜디오에서 김시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시간에 10mm가 넘는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보시는 것처럼 도로에 물 웅덩이가 생깁니다. 1시간에 20mm 이상이 내리면 이때부터는 우산이 소용이 없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야가 안 좋기 때문에 당연히 운전도 위험하겠죠. 1시간에 3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리면 도로가 금세 잠겨버리고 하수구가 넘치면서 역류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집중호우가 오기 전에 미리미리 하수구와 배수구를 점검해서 막힌 곳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도심의 작은 하천들은 범람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산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차량을 하천변에 세워뒀다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시간당 50mm 이상의 비는 그야말로 퍼붓는 수준입니다. 폭포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순식간에 지하차도와 주택, 주차장에서 침수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당연히 외출은 안 되고요. 안전한 실내에 머물러 주십시오. 시간당 50mm 이상의 폭우는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닙니다. 최근 사례만 봐도 2020년 7월 23일 밤에는 부산에 시간당 8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도심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고 지하차도에 갑자기 물이 차오르면서 3명이 숨졌습니다. 2020년 7월 30일 대전에는 시간당 100mm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아파트가 침수되고 이재민이 속출했습니다. 시간당 50mm 이상 폭우는 1980년대에 1년에 12일 정도였지만 2000년대 들면서 17일이 넘어 50%나 증가했습니다. 집중호우는 대부분 여름 장마철과 태풍 시기에 찾아옵니다. 기후변화로
태풍에 따른 집중호우는 더 잦아지고 더 세지고 있습니다. 철저히 대비하셔야 되고 실내에 안전하게 머무르셔야 합니다. KBS 재난방송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은 대비 요령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예고 없이 쏟아지는 국지성 호우 때문에 불어난 계곡물에 고립되기도 하고 심지어 인명피해까지 나곤 하죠. 실제로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가운데 하천 급류에 의한 희생자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불어난 하천물이 얼마나 위험한지 김성한 기자가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쏟아져 내려오는 하천물에 성인 남성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초속 1m, 발목을 조금 넘는 물살에는 균형을 유지합니다. 초속 1.5m로 유속을 늘리고 물의 높이를 종아리가 잠길 정도로 하자 발을 옮기는 것조차 어려워집니다. 초속 2m의 급물살, 물이 무릎까지 차오르면 어른 6명이 동시에 미는 힘이 작용합니다. 제가 이렇게 밧줄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서 있을 뿐이지 물살의 깊이가 무릎 높이를 넘어가게 되면 중심을 잃고 쓰러집니다. 초속 2m가 되면 1.3톤 승용차도 위험합니다. 타이어가 완전히 잠긴 뒤부터 흔들거리더니 결국 물살에 떠내려갑니다. 초속 2m의 급류는 대형 냉장고도 곧바로 쓰러뜨립니다. 또 갑자기 불어난 물이 차량 내부로 들어오면 당황하기 쉽습니다. 차량 내부와 외부의 물높이가 30cm로 좁혀지기 전까지는 외부 물압력 때문에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타고 있던 차량이 강물에 가라앉을 때는 수위가 비슷해질 때까지 침착하게 기다린 뒤 문을 열고 탈출하면 됩니다. KBS 뉴스 김성환입니다. 네, 잠긴 차에서 탈출하는 요령까지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가급적 접근하지 않으시는 게 최선입니다. 예기치 못한 상태에서 순식간에 발생하는 피해, 바로 산사태입니다. 오늘도 곳곳에서 매몰 사고 소식 들어와 있는데요. 어떤 곳에서 산사태가 잘 발생하는지, 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최영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집중호우와 태풍 북상 시의 인명피해를 분석해보면 첫 번째 원인이 하천 급류, 두 번째가 산사태입니다. 특히 지난 2011년엔 서울 우면산 산사태와 춘천 산사태 등으로 43명이 목숨을 잃었고 피해 복구 비용은 1,500억 원이 들었습니다. 2000년 이후 피해 면적은 해마다 평균 9.8제곱킬로미터에 달해 1980년대보다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산사태는 하루 200mm 이상의 비가 내리거나 시간당 3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계속될 때 일어나기 쉽습니다. 골짜기 길게 형성된 곳, 특히 지면에서 기울기가 30도가량 되는 사면 지역이 위험합니다. 또 화렵수림 지역보다는 뿌리가 얕은 침엽수 밀집 지역에서 산사태가 더 자주 발생합니다. 사전에 산사태 발생 징후를 찾아내기는 쉽지 않지만 경사지에서 돌이 굴러내리고 나무가 평소보다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면 산사태를 의심해야 합니다. 똑바로 서 있던 나무가 기울어지거나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산 울림이나 땅 울림이 들리는 것은 산사태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때문에 며칠 동안 비가 계속되는 가운데 갑자기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경우 경사지 아래쪽에 사는 주민들은 산 아래 평지로 미리 대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지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경기도 가평군 산유리 펜션 토사 유출 사고로 매몰됐던 4명 가운데 37살 여성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소방청이 밝혔습니다. 구조 소식을 기다렸는데 안타까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37살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재 구조대와 굴삭기 등 장비를 동원해서 나머지 3명에 대한 구조 작업을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자, 다시 지역별 상황 살펴드리겠습니다. 충남 지역부터 가보죠. 대전과 계룡, 논산과 금산을 제외한 세종과 충남 전역에 호우 경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충남 홍성에 저희 취재팀이 나가 있습니다. 자, 백상현 기자, 하천이 흙탕물로 가득하군요.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충남 홍성군 홍성천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이 이 천변 산책로 입구인데요. 이 하천물이 차오르면서 지금 제 옆으로 출입 통제선이 설치됐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아래쪽 산책로가 완전히 물에 잠겼는데 지금은 물이 좀 빠졌습니다. 하지만 유속은 굉장히 빠른 상황입니다.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비구름대가 중부지방을 지나면서 홍성에도 많은 비가 내리고 천변도로도 침수된 건데요. 현재 대전과 계룡, 논산과 금산을 제외한 세종과 충남
저녁에 호우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는 아산 송악이 251.5mm로 가장 많고 천안 성거 180.5, 천안 159mm 등입니다. 특히 아산 송악에는 오후 한때 시간당 91.5mm의 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충남 예산군 전통시장은 침수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낮까지 충남 북부 서해안을 중심으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에서 80mm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까지 대전과 세종, 충남에는 100에서 200mm, 많은 곳은 최고 300mm 이상 내릴 것으로 예보됐는데요. 오늘 저녁에 그쳤다가 내일 아침부터 다시 내리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상당히 약해진 만큼 산사태와 축대 붕괴 등 추가 피해 없도록 단단히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충남 홍성군 홍성천에서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네, 이번에는 강원도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강원도도 대부분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되어 있습니다. 특히 강원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가봅니다. 자, 김영준 기자,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춘천에는 하루 종일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조금 전까지 굵은 빗줄기가 이어지면서 도심 하천 수위도 크게 올랐습니다. 천둥과 번개도 반복되고 있는데요. 현재 강원도 대부분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강원 산지와 춘천, 철원, 원주, 태백, 영월 등에는 호우경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강원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위험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번 비는 지난달 3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누적 강수량은 철원 동송이 340mm를 넘었고 춘천도 250mm를 넘겼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내일까지 강원 영서에 많은 곳은 30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곳에 따라 시간당 최고 10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여 비 피해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김영준 기자, 짧게 하나만 좀 확인하고 가죠. 지금 서 있는 곳이 공지천변일 텐데 공지천변 주변의 산책로는 출입이 통제된 상황은 아닙니까? 예, 조금 전까지 이 공지천 산책로가 출입이 통제된 상태였습니다. 지금은 소강 상태가 되면서 일부 시민들이 산책로로 나온 상황인데요. 아직까지 산책로가 해제되진 않은 상태입니다. 네, 공지천 주변 산책로 출입은 통제된 상태입니다. 지금 산책하는 분들이 좀 보이는데요. 산책을 중단하시고 귀가하시기를 공고해드립니다. 자, 강원 지역 피해 상황도 한번 정리해보죠. 이번 비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죠? 네, 지난주부터 이어진 비에 지반이 약해지면서 산사태와 토사 유출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주와 영월, 양구 등 강원 영서 지역 곳곳에서 도로에 흙더미가 흘러내리고 농경지가 침수되는 피해가 속속 생기고 있습니다. 또 오늘 오전 철원군 갈마릅 한 아파트에서는 강한 비에 아파트 외벽이 떨어지면서 주차된 차량이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화천군 산양리와 철원군 와수리 등에는 하천 범람 우려로 주민 20여 명이 한때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낮 12시 50분엔 홍천강 홍천교에는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많은 비가 내리면서 한탄강 수계댐도 수위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의암댐과 춘천댐이 올해 처음 수문을 열어 초당 2,000톤에서 4,000톤 사이의 물을 하류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춘천에서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네, 충남과 강원 지역 상황 짚어드렸습니다. 이번엔 매몰 사고 현장으로 한번 가보죠. 평택의 공장의 매몰 사고로 3명이 숨진 곳입니다. 현장에 박효인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박 기자, 구조 작업 상황 전해주시죠. 네, 구조 작업은 낮 12시 반쯤 모두 끝났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지금도 비가 간간히 내리고 있어 추가 붕괴 우려가 여전합니다. 이 때문에 현장 접근도 계속해서 통제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경기도 평택의 한 반도체 설비 부품 업체입니다. 오전 10시 40분쯤 이 업체의 건물 뒤쪽 야산에서 집중호우로 흙더미가 쏟아지면서 옹벽이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공장 안에서 용접 작업 등 일을 하던 37살 차모 씨 등 4명이 흙더미에 깔렸습니다. 119 구조대가 출동해 구조 작업을 벌여 1시간 반 만에 모두 구조했지만 차 씨 등 3명이 숨졌습니다. 또 중국 국적의 50살 정모 씨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장맛비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오늘 오전에만 13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면서 산사태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오늘 새벽 1시쯤 경기도 포천시 관이면의 한 낚시터에서 관리인이 보트를 타고 나갔다가 실종돼 소방당국과 경찰이 수색하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 용인에서는 오늘 새벽 0시 15분쯤 캠핑장 이용객 123명이 하천 범람으로 고립됐다가 약 2시간 만에 모두 구조됐습니다. 이 밖에도 경기도 이천시 율면 산양 저수지는 물을 가둬놓은 4m 높이의 제방이 무너졌고 안성 두천 저수지의 제방은 일부 유실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천시 신둔역에서 여주역 구간 선로가 유실돼 경강선 철도 운행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평택에서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네, 조금 전에 박효인 기자가 중계를 해드렸던 평택 공장 매몰 사고 현장 화면을 좀 자세히 다시 보시면요. 공장 바로 옆에 절개지가 무너져 내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빗물을 많이 머금은 땅은 언제든지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절개지, 옹벽 주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서울 지역의 교통 상황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집중호우와 팔당댐 방류로 한강 수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양방향 폐쇄와 운행 재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강 잠수교 수위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현장 가보죠. 자, 이유민 기자, 올림픽대로 통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올림픽대로로 들어서는 노들로 인근입니다. 평소라면 차량으로 가득 찼을 도로가 지금은 텅 비어있는 모습입니다. 팔당댐을 방류하면서 한강 수위가 높아져서 올림픽대로 양방향 통행이 막혔다 풀렸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앞서 오전 7시쯤부터 여의 상류와 하류 나들목 그리고 개화 육관문 부근은 계속 통제가 되고 있었고요. 올림픽대로 동작대교에서 염창 나들목까지는 낮 1시부터 2시 반까지 양방향 통행됐었다가 풀렸는데 다시 통행이 제한된 겁니다. 경찰은 교통 혼잡을 고려해 일시적으로 해제했다가 한강 수위가 위험하다고 판단해 다시 통제했다고 밝혔는데요. 상황에 따라 통행 제한이 반복되는 상황이어서 올림픽대로 이용하실 때 미리 확인하셔야겠습니다. 팔당댐 방류량이 늘어나면서 잠수교 수위도 현재 8m를 넘어섰는데 이 때문에 어제 오후부터 통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며칠 전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관악구 도림천 등 서울 시내 하천들도 지금 출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오후 4시부터 동부간선도로는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서울시는 동부간선도로 점검이 완료됐고 통제 수위가 낮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새벽 통제됐던 광화문 종로소방서에서 정부 서울청사로 가는 지하차도와 서대문구 증산교 하부도로도 통행 제한이 풀렸습니다. 지금까지 노들로에서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네, 오후 4시 20분 현재 잠수교의 수위가 8.75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시간 전보다 한 50cm 정도 더 올라간 상태입니다. 한강 수위가 계속 올라가는 것은 팔당댐에서 방류량을 계속 늘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팔당댐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정유준 기자, 뒤쪽으로 거센 물살이 보입니다. 현재 방류량 어떻습니까? 네, 여기는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종일 반복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잠깐 빗줄기가 약해진 상태입니다. 팔당댐에서는 쉴 새 없이 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숨은 15개 중에서 10개를 개방해 1초에 11,500톤가량의 물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오후 한때는 초당 13,000톤이 넘는 물을 방류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다소 줄어든 겁니다. 쏟아지는 물을 구경하려고 댐 주변에 시민들이 모여들어 경찰이 안전을 위해 이동을 통제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않더라도 한강 수위는 조금씩 더 올라갈 거라고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팔당댐의 방류량이 좀 줄었었는데요. 비가 계속 내린 영향을 받아서 방류량이 늘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오늘 새벽에는 방류량이 초당 5,600톤가량으로 감소하기도 했었는데요. 밤새 북한강 수계 쪽에 내린 큰 비가 팔당댐으로 내려오면서 오전 7시경부터는 다시 방류량이 늘었습니다. 팔당댐의 제한 수위 25.5m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초당 15,000톤이 넘는 물이 한동안 방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비가 계속되고 정오부터는 남한강 상류의 충주댐도 방류를 시작했기 때문에 저녁 무렵에는 더 많은 양의 물을 방류해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한강 하류 쪽에 저지대 계신 분들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팔당댐은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지점에 있죠. 그래서 댐 수위와 방류량이 더 중요할 테고요. 네, 팔당댐은 한강에 위치한 댐 중 가장 마지막 댐이고요. 여기서 흘러나간 물은 방류하는 물의 양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짧게는 3시간에서 길게는 6시간 안에 서울 잠수교 인근에 도착합니다. 초당 10,000톤가량의 방류는 최근 5년간 2건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만큼 이번 방류량 정말 대규모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 방류량 변동에 따라 한강 하류 수위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팔당댐에서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중부지방에 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양의 비가 예보되어 있어서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곳이 많은데요. 대부분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중부지방에 여전히 비구름이 머물러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강하게 발달한 비구름이 충남 서해안을 거쳐 내륙까지 들어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시간당 30mm 안팎의 굵은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부지방에서는 빗줄기가 굵어졌다 약해지기를 반복하겠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낮까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에서는 시간당 50에서 100mm, 강하게는 120mm 이상의 폭우가 그야말로 퍼부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청에서는 4시 10분에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를 업데이트하곤 하는데요. 모레 예상 강수량이 조금 전 나왔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북부에는 500mm 이상, 영동과 충청 남부, 경북 북부 내륙에서는 15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체전선 외에도 태풍이 끌어올린 수증기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에서는 이번 주 내내 비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수요일까지 예보된 비의 양이 500mm가 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좁은 지역에 강한 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피해 없도록 각별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KBS 뉴스특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